80년을 기다려온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 정작 개혁의 칼을 쥐어야 할 핵심 인물인 법사위원장에 김용민 의원을 왜 막은 걸까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인사의 배후에는 놀랍게도 개혁의 대상인 검사들이 직접 법안을 주도하는 기이한 흐름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닌 검찰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거대한 시나리오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민 의원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80여 년 만에 검찰 정상화, 검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상화라는 개혁 과제를 완수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는 일단락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조직법들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조직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운용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형사소송법 토론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운용의 모습을 그런 상을 좀 그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80년 만에 정상화 기회, 검찰 정상화 기회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자칫 어떤 당내 관행이나 아니면 개혁에 대한 무딘 의지, 무딘 생각 이런 것들로 무너지지 않게, 후퇴하지 않게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이 법으로 입법으로 완수되기 위해서 필요한 길목길목마다 역할을 하는 자리 혹은 의원들이 있는데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법사위 간사 역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반기에 법사위 위원장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다라는 제 희망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산됐습니다. 네, 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사위원장은 제가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서 저도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할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지고 제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개혁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국회도 의지를 표명해 왔지만 정작 법안을 만들었던 그리고 법안을 현재도 만들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들은 개혁의 대상인 검사들입니다. 검사들이 검찰개혁 법을 만들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그리고 지난번 공소청과 중수청법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만들어 온 법을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는 우리 민주당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당론으로 처리해서 수정 못하고 처리하게 할 뻔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시민사회에서 특히 뒤에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과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주셨고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해주셔서 그런 위험성들, 리스크들을 상당히 많이 제거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에게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6월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가 가지고 오는 법안에 대해서 아마 검사들이 주도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과 관련돼서 여러 곳에 우리가 바로 찾기 어려운 여러 곳에 장치들을 만들어 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법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즉각 이 법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석하고 수정을 요구하거나 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에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게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을 만들자. 당에서 주도해서 형사소송법 안을 만들고 정부에서 넘어오는 안이 있으면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이견을 좁혀 나가자라고 여러 번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과 우리 박은정 의원님, 그다음에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최혁진 의원님 이런 검찰개혁에 굉장히 그 높은 열망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정치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그러면 먼저 안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뒤에 계신 우리 시민사회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의견들을 토대로 법안이 얼개들이 짜여지면 정부에서 만든 안과 잘 조정을 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온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에 나와주신 수많은 전문가분들,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분들 정말 바쁘신 시간들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목소리들을 계속 끊임없이 내주고 계신 분들이라 정말 든든한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오늘 시민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토론에 마련해 주신 또 우리 김용민 의원님, 또 김영효 위원장님, 또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최혁진 의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장을 맡아주신 또 우리 한인섭 교수님, 발제를 기꺼이 맡아주신 그 한동수 변호사님, 윤석열 검찰과 저와 함께 윤석열 검찰, 윤석열과 싸웠던 분입니다. 그리고 황문규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꺼이 또 토론을 맡아주신 김남준 변호사님, 김필성 변호사님, 서보학 교수님, 오병두 교수님, 이석번 변호사님, 이윤재 교수님, 그리고 정영윤 변호사님, 윤동호 교수님, 유승희 교수님까지 한 자리에 모두 모시기 너무 어려운 분들이 모두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등에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분들과는 지금 그동안의 검찰개혁 그 전쟁 국면에서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맞서 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법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그것이 조직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이고 그것이 그 현장에서 검찰개혁 국면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 검경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형사사법 체계가 그 운영이 돼야 되는지는 국회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저희들이 논의했고 토론했고 법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도하는 그것이 명백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또 소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형사소송법을 아마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또 많은 의견들을 국민들의 의견을 또 듣고 계시는 중이실 텐데요.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왜 하려고 하냐 하면 그동안 무도한 검찰권 남용,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과 수사 종결권과 공소 취소권과 그 많은 권한을 하나의 기관,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연성 쿠데타로 검찰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어야 국민이 바라는 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검사들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검사들의 수사권 언론 플레이가 너무 극심하고 그것이 급기야는 경찰을 비난하고 갑자기 2026년 검찰개혁을 하겠다니까 경찰은 너무나 무능하고 부패하고 돈을 받아먹고 사건을 암장하고 그런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능한 경찰도 있고 부패한 검찰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리와 관련된 것은 검경에 대한 비리와 관련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은 걸러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를 고민할 때 정말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 국민적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보안 수사권, 사실은 수사권이죠. 보안 수사를 검사가 한다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안 수사의 주체는 형사소송법 197조의 2, 검사가 요구해서 경찰이 하는 것이 보안 수사입니다. 검찰은 2차 수사, 재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그것이 국민을 위한다고 오늘도 언론에서 마지막 안전장치이다.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검찰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검경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는 선진국 모든 검경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경이 협력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아마 검찰이 수사권, 보안 수사권이라는 미명으로 아마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올 텐데요. 제가 예상합니다. 어떻게 만들어 올 건가 하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이렇게 만들어 올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우리는 무한 확대해서 수사권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그렇게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사건은 보안 수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가 하면 영장 판사가 구속사건 기록을 봅니다. 영장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검사에게 갑니다. 영장 단계에서 두 사람의 법률가가 이미 이 사건은 구속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은 보안 수사가 더 필요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면 구속사건 범죄 사실 A, B, C, D 중에 E라는 범죄 사실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건을 분리해서 A, B, C, D는 구속 기소하고 E만 사건을 분리해서 경찰에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검사가 반드시 수사를 해야만 그 수사를 완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보안수사, 재수사해야 된다고 검사가 계속 주장합니다. 제가 검찰에 통계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 이틀 남겨놓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 있으면은 우리 검사실에 자료를 내놓으라고요.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옵니다. 그런 사건 없습니다. 우리 수사준칙의 검경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경이 미리미리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등에 대해서 마치 수사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언론에 호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과연 우리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하는, 이렇게 모시기도 어려운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후반기에 국회에서 검찰 개혁 마무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좀 PPT 만든 게 있어서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검찰개혁법, 정부 입법의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개별 조문은 조금씩 뭐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입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본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이게 진짜 검찰청이 진짜 폐지되는 거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저는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부의 검찰개혁 TF 저기 단장과 부단장과 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하러 왔어요. 공소청법 2차 이제 입법 예고하기 전에. 그때 부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청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런 법이 나왔냐라고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었거든요. 와,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왜 법이 그렇게 됐는지를 봅시다. 검찰청의 지금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 그대로 가고 3당 구조 그대로 가고 검사와 수사관을 붙이기에 의해서 지금 검찰청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은 그대로 공소청으로 다 갑니다. 한 명도 자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미준 이 사람이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는 거 우리 동의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 진행자님 좋아하시는 박상용 검사. 와. 이 사람은 우리가 그대로 공소청으로 보낸다.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용납 못 하거든요. 그건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찰청의 인력과 권한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보안 수사권, 신분 보장, 법무부 겸직 문제, 특사경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사경 지휘 감독 문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권한이 늘어납니다. 밑에 이제 전권 송치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권인데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상은 영장의 집행에 대한 지휘를 검사가 할 수 있게는 돼 있어요. 집행을 할 때는. 근데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그거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장 청구도 지휘하겠다라고 공소청법에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잘 보시면 영장 청구 점 집행 지휘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청구도 지휘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강제 수사를 검사들이 다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와. 영장 청구,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것들을 다 청구 단계에서부터 지휘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그거 영장을 청구해, 그거 영장 청구하지 마. 이런 것을 다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휘하겠다고 지금 법에 넣어놨지 그러니까 경찰이 않습니까? 와.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영장까지는 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도 아니야 그건 영장 청구해 하면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대한 전권 송치 이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경찰이 수사하거나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들을 전부 다 기소건 불기소건 전부 다 검찰로 공소청으로 송치한 다음에 그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혹은 수사하고 싶은 것은 보안 수사라는 것을 이유로 직접 수사를 하겠다. 지금 보안 수사권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지금 검찰보다 공소청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와. 예,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공소청이 그러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지금 보안 수사권 논의를 6월 달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지만 현재 법에 의해도 우회적으로 수사권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가 공소청법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 무슨 얘기냐면 법령은 법과 대통령령을 말하는데 네. 그냥 대통령령 직제 규정에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 혹은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네. 수사권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직접 네. 수사권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중수청과의 결합 관계로 사실상 중수청을 하부 조직으로 두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수청이 사건을 입건하면 검사에게 모두 다 통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수청은 경찰한테 야 사건 이첩해 우리가 수사할 거야라고 먼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이런 건은 입건해야 돼라고 입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간중간에도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아주 광범위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전권 송치, 중수청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을 전권 송치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전권 송치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하죠?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못하게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인데 네. 그게 아니라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독특한 주장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정권 송치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자, 정권 손치가 혹시 뭔지를 아시나요? 전체 다 올려라.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됐어. 무혐의 처분을 하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든 뭐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조차도 무혐의도 그걸 갖고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지금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종결권을 없애겠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수사에 관련된 아주 강력한 통제권을 검사들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무혐의 된 것도 다시 한번 보겠다 우리가 가져갈 갖고 수 있는 거예요. 와서. 그 사건을.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나왔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진행할 수 있죠. 이 특사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감원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범죄 사건을 검사가 금감원 직원들을 통해서 지휘해서 사실상 직접 수사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식들 때문에 공소청이 우회적인 수사권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뭐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시끄럽게 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 지금 현재 이 입법안대로 하더라도 사실상 수사권은 남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력 전체를 그대로 다 검찰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부칙 6조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수사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걸 이미 의사를 표출한 거예요, 이것은.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일단 이번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만들 때의 입법 정신이 네. 이 법에 흐르는 입법 정신이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경찰을 통제하는 예, 게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비대화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점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수사 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비대화니까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관점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과도한 통제 장치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검찰의 기존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 것과 또는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법으로 탈바꿈이 된 것이죠.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사기관 상호관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한 권한 때문에 중수청을 사실상 상위기관으로서 지휘 감독하는 구조로 짜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수본이 놓이고 수사기관들이 검사들을 중심으로 공소청을 중심으로 저런 수직 구조가 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 이게 사실 또 아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공소청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이 박탈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소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지금으로 비교해 보면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잘못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 수사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뭐 뇌물이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 근데 검사가 만약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이 더 많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청 직원들에 대한 모든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경찰이 지금은 검찰에 대한 상당 부분의 수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중대 범죄에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가 있고 그 밑에 2호에 중대 범죄 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거기에 보면 감옥에 이릅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로 얘기하면 검찰청 직원이 저지른, 검사 포함한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중수청에서 중대 범죄라고 인정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줍니다. 아까 이첩 통제권 있잖아요.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중수청은 수사를 입건하면 검사한테 즉시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입건하는 순간 통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갖고 있는 거 다 이첩해서 중수청에 가져오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광범위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뭉개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검찰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가장 이해관계가 적은 곳에서 수사해야 완전히 그냥 다 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중수청은 사실상 공소청 하위 기관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만 공소청 검사를 수사하게 하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 매우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네. 그렇죠. 그동안에는 경찰이 할 수 있게 했는데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시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네. 문제죠. 그래서 우선 수사권을 주지 말자라고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인데 한번 볼까요? 지금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탈검찰화, 법무부 탈검찰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게 지금 검찰청법 51조 때문입니다. 검사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 이게 공소청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기구인데 네. 법무부의 주요 간부를 다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거꾸로 법무부는 검찰의 외청이다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네네. 실제로 검찰청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데가 법무부 기조실과 법무부 검찰국인데 실장 국장이 다 검사예요. 현직 검사. 그러니까 현재도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검사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서 이거를 탈검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행안부도 검사들이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밑에인데요. 중수청법 37조에 보면 중수청 수사관도 행안부 직원 겸임 가능하다는 걸 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람직한 모습으로 계속 그려왔던 게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서 수사 역량을 잘 유지해서 빨리 안착시켜라라는 것들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도 유효한 얘기긴 한데 이 길을 열어놓으면 중수청으로 간 검사들이 행안부로 가서 행안부를 장악하는 시도를 하는 길이 법률상 길이 열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행안부, 중수청, 공소청 이 4개의 기관이 인적으로는 검사들로 된 단일한 조직으로 장악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들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잘 그동안 논의가 안 돼서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어지러워지네. 근데 이 위험성은 옛날부터 지적됐던 거잖아요. 결국은 보면은 이게 우리 헌법에 있는 기소 독점이 있으니까 검사가 네. 어딜 가든지 간에 검사들이 결국은 수사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걸 장악하게 된다 이건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헌법에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다는 게 검사가 과연 기관인가 아니면 기소권이라는 기능을 뭐 행사하는 개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기관이라고 해보면은 그게 검찰청이 되든 공소청이 되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에 가지를 뻗어가지고 독점해버리는 거 권력을 그 하나의 네트워크형 그래가지고 독점하는 기관이 되는데 이게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고 변호사 같은 자격이고 권한이라면은 완전 분산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검찰 개혁하면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준사법기관성인데 제가 이제 어려워서 오늘 일부러 좀 뺐는데요.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라는 건 사법기관에 준한다는 것이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법원처럼 판사 한 명 한 명이 각각 다 개별기관이냐? 독립해서 개별기관으로 독립해서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판사에게 누군가 상급자가 야 판결 이렇게 해라고 하면 직권남용. 지금 양승태가 재판받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재판에 개입했다. 네네. 그러면 검사들은 맨날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기들에게. 네. 그런데 전국 단위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강력한 지휘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법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위는 받고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징계나 보수, 정원 이런 것은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청 법에도 그게 모순된 개념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 있습니다, 이분도. 네. 제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 그러면은 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강성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제가 강성이 아니고요. 계셔야 원칙주의자. 되는데. 원칙주의자. 아, 계셔야 돼요? 아, 계셔야 돼? 네. 아, 왜냐하면 또 이제 다음 네. 학자님이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뭐 여기서 빨리 정리하고 우리 교수님 괜찮으시면은 조금만 시간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같이 같이? 일단- 아, 교수님. 그럼 제가 잠깐 나가 있을까요? 아니, 딱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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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이제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네, 뭐 어떤 네, 거부터? 저 표. 네, 아, 저 표. 표입니다. 요거, 그래서 예. 방금 공소청법 말씀하신 거를 조금 쟁점.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김용민 의원님에 대한 좀 변명일 수도 있는데 강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원칙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기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음. 모든 안이 다 나머지 분들은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김용민 의원 안이 작년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21대 때도 발의를 했었고 22대 때도 발의를 하셨고요.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안도 입장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저 특위안이 작년에 나왔습니다마는 저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2005년부터 한 20년간 계속 검찰 개혁을 이제 고민하고 계속해서 법안을 만들어 오셨던 분들이고요. 네. 조국혁신당 수정 대안도 비슷하고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에서 낸 안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총리실 산하의 범정부 TF에서 나온 안들이 이제 조금 그것과는 결이 다른 저렇게 보면 X자가 쫙 나와 있는데요. 일단 위에서부터 보시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나머지는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아직 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여론조사를 하면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유도 설문을 좀 하고 막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제 이런 유도 설문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고등공소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정기관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노동청, 그다음에 뭐 서울 서부노동청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다 되어 있는데 검찰청만 유일하게 세 단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맞춰서 그래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그다음에 지방검찰청 하겠다 쭉 하다가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번에도 대공소청, 고등공소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떻게 주장했냐면 너네 행정기관이니까 고등공소청 없애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 안에선 저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검사 신분 보장 폐지 저것도 보통 이제 징계를 할 때 공무원들은 다 공무원 일반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네. 그런데 검사만 검사 징계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 징계에 의해서는 파면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 법안에서는 그걸 똑같이 이제 그 검사 징계법을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2차에서는 요거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징계에 의해서 파면은 가능하도록 법에다가 이제 반영은 했더라고요. 조금 개선은 됐습니다. 네. 이거 근데 왜 세모예요? 세모인 게 검사 징계법을 폐지는 안 시키되 그 안에다가 징계를 통해서도 파면은 시킬 수 있게 조항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개혁은 아니고 조금 이제 약간의 개선을 했다. 살짝만 네, 살짝만 바꿨다. 그리고 검사의 법무부 겸직 금지. 요거는 이제 아까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법무부를 다 이제 검찰이 다 장악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겸직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입법 예고안에는 둘 다 이제 겸직을 그대로 두도록 하고 있고요. 공소총장이라는 명칭을 쓸 것인가? 네. 근데 나머지는 당연히 공소청의 장이니까 공소청장, 네. 경찰청의 장은 경찰청장 기관의 있지 않습니까? 장이니까. 네. 그런데 그거 안 된다. 검찰총장이란 말을 그대로 쓰겠다. 네. 공소청장이란 말을 안 쓰고 있는 거고요. 네. 특사경 지휘권 폐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저기서 많은 부분이 이제 당 대표도 좀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그야말로 정말 물밑에서 좀 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떠한 한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의 대상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는지 전 잘 다른 거는 별로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검찰만큼은 항상
잘 달래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현명한 분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거죠?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네.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국가 사법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거대한 개혁이기 때문에 네. 설계를 잘못해서 범죄의 피해자를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안 되긴 문제의식은 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중하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현재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는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목소리 사실 굉장히 오래 들었고 이제 결단의 시간이고 결단을 할 때에는 그들의 목소리보다는 개혁을 출발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지난주였나요? 매불쇼에 나와서 한 발언을 제가 요즘 자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를 어떤 사람의 기준을 네. 삼고 검찰개혁 나의 법안이나 이런 행동을 보면 너무나 일관성 없는 사람처럼 보일 텐데 나의 개혁의 방향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일관적일 것이다. 와, 저는 그거 아주 좋은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네. 예.